5월 23일 화요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사상 세 번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핀으로 특유의 올림머리에 사복 차림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 풍경을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용자 번호 503. 법원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에는 503번이라는 수임 번호가 달려 있었고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는 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표정에선 회환도, 분노도, 후회도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교도관에게 툭 눈길 한번 주고 그대로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직 대통령에서 수백억 뇌물 혐의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와 법원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신호를 잡아주지도 않았고 호송차에 몸을 실은 박 전 대통령은 출근길 시민들의 차량과 똑같이 신호를 기다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아무 곳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초점 없이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40년지기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 측을 한번 바라보곤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자매 이상으로 지낸 40년 세월이 무색하게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은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짧게 무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미용사가 없었을 테니 스스로 애쓸 올림머리. 서울구치소 가격으로 390원짜리 머리핀과 1660원짜리 집게핀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은 올 때 그랬던 것처럼 갈 때도 교도관들에 이끌려 법원 호송차를 타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출.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 대통령에서 피고인이자 무직.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에선 인생 무상이란 네 글자가 진하게 겹쳐졌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592억 원대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18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592억 원 뇌물과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직권남용 등 18개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모두 진술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일체의 예단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증거에만 입각해 수사했다. 검찰과 특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재판에 대해 검찰은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도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심판이 이뤄져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혐의 입증에 강한 의욕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 등 1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겐 뇌물수수 동기가 없고 최순실과 공모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모금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것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지원 배제시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검찰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박 전 대통령 기소는 엄격한 증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그러면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 기사로 돼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느냐며 검찰을 몰아세웠습니다. 변호인 모두 진술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도 공소 사실 부인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며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틀 뒤인 25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 데다 1심 구속기한이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일주일에 서너 차례 거의 매일 재판을 열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 돈봉투 만찬 얘기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로인사이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그 돈봉투 만찬 사건, 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출근을 안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19일이죠. 네. 그날 청와대에서 검찰 인사를 발표했는데 네. 발령 날짜를 20일, 그러니까 월요일로 했습니다. 바로 네. 어젠데요. 네. 하지만 이영렬 전 지검장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안태근 전 법무국장은 출근을 하고 있죠? 예, 안 전 국장은 출근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네. 이 전 지검장은 출근을 하지 않고 25일까지 추가로 연가를 또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몸이 매우 좋지 않아서 출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로 전화로 연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이 안 좋은 건가요? 만취한 모습이 목격됐다고 하던데. 예,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 파문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까지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선 이 전 지검장이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걸 여실히 보여줬다고 해야 될까요? 19일인 지난 19일 밤에, 그러니까 이 전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까지 이제 좌천을 시키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경기도 분당의 한 술집에서 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그리고 또 다른 후배 검사들과 함께 술에 취해서 만취된 모습이 한 언론사에 포착됐습니다. 속이 쓰리긴 많이 쓰릴 것 같은데 이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죠? 네, 어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네. 회원들이 경찰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검사 10명을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뇌물,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답이자 또 뇌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시민단체에서 뭔가를 고발하면 통상 검찰에 하는데 이번엔 경찰에 고발을 한 게 눈에 띄는데 예. 검찰 못 믿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선 참 이래저래 속이 쓰릴 것 같은데 경찰 어떻게 하겠다고 방침이 나왔죠? 예, 경찰에선 수사에 바로 착수를 했는데요. 네. 오늘 오후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철성 경찰청장이 어제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게 또 기자를 만난 지 하루 만에 이런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면 경찰에서는 나름 에이스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쾌재를 만난 거네요. 예, 그런 셈입니다. 이 청장은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진행 속도를 맞출지 등을 협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검찰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한마디로 초상집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봉욱 신임 대검 차장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신뢰 회복을 매우 강조했는데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 제도 등을 개선하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검찰로 만들겠다. 또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이 화두인데 저도 걱정이 되지만 일선 검사들도 많이 불안해한다면서 대검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은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일단 납작 엎드려 있다가 권토 중래를 도모하겠다. 이런 말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검찰과 법무부 간부의 돈봉투 만찬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 전원을 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발장 접수 후 기자간담회에서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박 전 대통령 재판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재판을 보니까 요즘 검찰을 아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돈봉투 만찬 얘기가 나오던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왜 이 얘기가 튀어나오는지 맥락을 좀 전해주시죠. 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네. 검찰 측 공소 사실은 추론과 상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언급한 건데요. 유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가 언론 기사라면서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 네. 그러면서 그런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들도 부정처사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고 검찰을 몰아세웠습니다. 뭐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돈봉투 만찬이 어떻게 연관이 된다는 건가요? 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오늘 재판에 나온 특수본 검사 가운데 일부가 네. 그 문제의 돈봉투 만찬에 참석해서 그런 건데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무리한 기소라는 걸 주장하면서 네. 그러면 검찰 너희부터 기소해라 뭐 이런 취지로 돈봉투 만찬 얘기를 꺼낸 겁니다. 네. 최순실 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도 최 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얼마 전에 그 검찰 돈봉투 사건을 뇌물수수 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2명이나 있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고발한 최순실을 기소했으니 같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특수본 부장검사도 기소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한웅재, 이원석 검찰 특수본 두 부장검사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검찰 무척 곤혹스럽겠어요. 뭐 딱히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네, 그 돈봉투 만찬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고 네. 다만 언론 기사를 증거로 삼았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법정은 언론 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라며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원석 부장검사는 검찰은 법과 원칙 또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기소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수사할 땐 현직이었는데 어떻게 언론 기사와 여론으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 모습은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40년 지기 최순실 씨 모습은 어땠나요? 네, 최순실 씨는 재판 시작 그러니까 인정신문의 답변 때부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판사가 발언 기회를 주자 이 재판장에 40여 년간 지켜본 대통령을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면서 울먹였습니다. 네. 또 박 대통령이 절대 뇌물이나 이런 걸로 나라를 움직이거나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이 몰고 가는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 재판이 박 대통령께서 허물을 벗는 재판이 돼서 나라를 위해 살아온 대통령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 뭐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 뭐 끔찍이 생각하는 것 같네요. 박 전 대통령 동생이죠. 박근영 씨도 오늘 재판정에 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박근영 씨는 박 전 대통령의 민낯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신경을 밝혔는데요. 네. 그 유경재단 소유권 등 이런저런 이유로 언니 박근혜 씨와 불편한 관계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막상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모습을 보니 뭐 만감이 교차한 듯이 네. 흉악범도 아니고 중죄인도 아닌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또 오늘 재판에는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과 허원재 전 정무수석, 또 배성래 전 홍보수석 등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그 식구들도 나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따로 인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재판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로인사이드 박가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품을 받고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 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이 열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고 씨 측 변호인이 보도자료와 SNS에서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여론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사들이 변호인 페이스북까지 뒤져볼 생각을 한 것이라며 변호인 사찰 아니냐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외에서 언론이나 SNS를 통해 수사 검사나 사건 내용 등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고 씨는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입니다. 고영한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고 대법관의 행정처장 겸임 해제를 발령하고 김창보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처장 임기가 9개월 남은 고 대법관의 퇴진은 최근 학술대회 축소 외압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들의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어제 첫 심의를 열었습니다. 윤리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자 징계 수위와 재발 방지 방안을 권고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과 고발장에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서류 열람 복사 규칙 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고소나 고발, 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공익법무관에 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익법무관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국군 중위와 같은 수준의 월급과 함께 봉급의 8%에 해당하는 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